S&P 500 지수가 1.6%, 나스닥은 무려 2.25%나 급락했는데요. 네, 맞아요. 변동성이 엄청났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었어요. 이게 28bp, 그러니까 0.28%포인트나 콩락하면서 작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거든요. 정말 이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거의 패닉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오늘 하루에만 해도 그 충격적인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노동통계국 국장 해고 발언, 연준 이사의 갑작스러운 사임, 심지어 러시아 핵 잠수함 관련 소식까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악재가 그냥 한꺼번에 터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역시 오늘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든 건 그 예상치를 한참 밑돈 7월 고용 보고서였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달치 고용 수치가 엄청나게 하향 조정된 거,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고용 보고서는 여러 면에서 좀 이례적입니다. 7월 신규 일자리가 월 3만 5천 개 증가에 그쳐서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던 것도 물론 문제지만요. 네. 더 심각한 건 사실 그 과거 데이터의 수정폭입니다. 지난 2달치 수치가 무려 50만 개나 하향 조정됐어요. 50만 개요? 와. 네, 이건 거의 50년 만에 최대 오차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이건 미국 노동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수치가 조작됐다 이러면서 BLS 국장을 해고하겠다고 공언했고요. 그렇죠. 정치적인 공방도 거세지고 있죠. 피터 나바로 같은 인물들은 BLS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거나 무능하다 이러면서 데이터 신뢰성 자체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팬데믹 이후의 변동성이나 그 불법 이민자 문제 같은 게 통계 왜곡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이 지표 정말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데이터 신뢰성 문제는 정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BLS가 지난 몇 년간 특히 중소기업 고용을 좀 과대평가해 왔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죠. 아, 그런 분석도 있군요. 네. 과거 행정부 시절에도 데이터 관련 논란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만약 이 데이터가 정말 부정확하다면 이걸 기반으로 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책 판단의 근거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실제로 오늘 지표 발표 후에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2%까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던데요. 여기에 에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연준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잠재적으로 결함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올바른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겠어요. 이런 불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미래 계획을 세울지.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크죠. 이런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 외에도 시장 참여자들이 신경 쓰는 또 다른 큰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그 무력 관세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평균 미국 관세율이 현재 한 3% 미만인데 이게 15%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15%면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미 아마존 같은 대형 유통 기업들은 관세 인상 시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이게 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 요인입니다. 아,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편 이런 거시적인 불안 요인 속에서도 장기적인 기술 트렌드는 계속 주목해야 할 텐데요.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기술주들, 특히 아마존이랑 애플이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요. 네, 단기적인 주가 변동과는 좀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I 혁명의 큰 흐름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얀 바네크 CEO 같은 전문가들은 AI 혁명이 이제 반도체 중심의 1단계를 넘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전력 확보,
뭐 원자력 포함해서요. 그리고 온쇼링,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다시 자국으로 가져오는 이런 인프라 투자 중심의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2단계로 넘어간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은 이미 AI를 통해 실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 성장세가 경쟁사 대비 좀 실망스러웠던 것처럼 막대한 투자 대비 실제 수익률, ROI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투자 대비 성과가 언제 나오느냐 이 문제군요. 그렇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AI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애플 내부에서도 AI에 대한 위기감과 기대감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팀 쿡 CEO가 내부 회의에서 AI 혁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 더 큰 변화일 수 있다 이러면서 직원들을 강하게 독려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런 기술적 변화의 압박뿐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전 대통령의 그 도발적인 발언에 대응해서 핵잠수함을 이동시켰다는 소식도 오늘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네, 이것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충격적인 고용 데이터와 그 신뢰성 논란이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고 네. 여기에 무역 관세 불안,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기대와 의문,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까지 더해졌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안개 속 형국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AI와 같은 이런 파괴적인 기술 변화, 그리고 다시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까지 여러 차원의 불확실성이 막 중첩된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청취자 여러분은 매일 쏟아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를 어떻게 가려내고 또 다가올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